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횡성군이 핵심 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우의 고장에서 나아가 모빌리티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 활로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황구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취임 3주년, 횡성군수는 이모빌리티 특화단지를 회견 장소로 잡았습니다. 지난 임기 가장 중점을 뒀고 남은 임기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입니다. 2023년 첫 삽을 떴던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두 달 전 준공된 1톤 미만 소형 전기차 개발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연말 완공되는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 등 2030년까지 10개 이상 사업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횡성읍 묵계리와 가담리, 입성리 일원 25만 평에 3단계에 걸쳐 3,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 부처 공모에 선정된 8개 사업 1,700억 원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우수투자 186억 등 2,196억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특화단지 부지가 국토교통부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오는 9월 승인 절차가 끝나면 산업단지 개발 전 토지를 매각할 수 있어 기업들은 산단 조성까지 수년의 시간을 아끼면서 오르기 전 땅값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산업단지로 다 만들려면 지금부터 기반시설하고 해서 몇 년 걸리잖아. 근데 우선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 원형지 상태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2027년 특화단지에 들어설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평가센터와 관련해 현대, 기아, 쌍용 등 업계 선도 기업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인근 횡성초교 주변 군부대 부지에는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LH 지원으로 모빌리티 시설과 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어 도심까지 특화단지 사업을 넓힐 수 있습니다. 1차 산업의 기반 후에 이모빌리티를 통한 2차 산업, 생활인구를 늘린 관광 인프라까지 해서 3차 산업까지 가면 횡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력이 넘치고 지난해 법원 회생 인가를 받은 지역 전기완성차 생산기업 디피코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또 다른 축인 완성차 생산망 구축이 주춤하고 있고 폐수가 발생하는 생산공장 유치는 장양리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로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횡성군 민선 8기 3주년, 전통적인 한우의 고장에서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봄 감자는 수확철이 장마 기간이라 침수 피해가 크다 보니 올해처럼 장마가 짧을 때가 작황이 좋은데요. 영월 일부 지역은 세균성 병해인 청고병이 번져 절반도 수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 감자 수확이 한창인 감자밭. 감자 가운데 상당수가 병에 걸려 있어 그냥 버려집니다. 이 밭은 이미 수확을 마친 밭입니다. 그런데도 감자가 상당히 많이 널려져 있는데 모두 썩은 감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확을 마친 자리에 있는 가지 중에 멀쩡한 가지와 병에 걸린 가지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감자를 사들이는 상인과 킬로그램당 850원에 계약을 하고 영월 주천면 일대 13헥타르가량에서 재배를 했는데 해당 상인이 제공한 삼척 농가에서 온 종자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지금 목계, 충주, 삼척, 영월 이쪽에 이제 고밭에서 온 거는 다 이 병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검사를 의뢰한 결과 감자를 비롯한 가짓과 식물에서 나타나는 세균성 병해, 청고병이었습니다. 수확한 감자를 보면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잘라보면 둥그런 띠가 나타나고 감자 눈 부위부터 차차 썩어 들어갑니다. 수확하고 나면 더 빨리 확산되다 보니 수확 때 티가 나지 않던 것들이 상품이 된 상자 안에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곳은 3분의 1가량밖에 수확을 못했는데 올해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감자 올해만 짓는 게 아니라 계속 생업을 이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이 포전을 다시 감자를 심을 수가 없어요. 청고병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다른 가짓과 식물인 토마토나 고추 역시 심을 수 없는 땅이 된 겁니다. 문제는 봄 감자가 재해보험 대상조차 아니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관리하는 재해보험 대상 장목에 가을 감자와 고랭지 감자는 들어가지만 봄 감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경북과 충남에서 최대 90%의 피해를 보상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됐지만 본 사업은 6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시범 사업 3년을 기준으로 본 사업 도입을 고려하는데 봄감자는 손해율이 높아서 아직 정책을 보완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업인들은 지자체가 귀농귀촌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계속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서 지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원주의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횡성과 영월 지역의 폭염경보는 26일이 각각 빨라진 것으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이 높은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아 원주에선 나흘째, 횡성에선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오후부터는 강원 내륙에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에어컨이 아예 없거나 전기요금이 걱정돼 선풍기에만 의지해 이 찜통더위를 견디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74살 최용철 할아버지가 사는 주택입니다. 방안이 숨이 막힐 만큼 더운데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바깥 온도와 거의 차이가 없는 30.1도. 습도가 76%까지 오른 상태여서 체감 온도는 2도 더 올라갑니다. 에어컨이 없으니까 엄청 덥죠. 덥고 습하고 막 그냥 뭐 이불에서도 그냥 막 썩고 막 그냥 냄새도. 그 에어컨이 있으면 좋은데 에어컨 뭐 살 돈이 있습니까?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정부가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에어컨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수급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춘천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난 요즘 잠까지 설치며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겠고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못 잤으니까 피곤하고 식욕도 없고.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걱정에 들 수 없어 한낮에는 경로당 같은 무더위 쉼터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에어컨 틀면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부담되니까 노인적으로 오지가 쉬러 와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등을 차감해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1인 세대에는 29만 원, 4인 이상 세대에는 70만 원까지 지원되고 올해는 강원 전체 가구의 5% 정도인 3만 8천여 가구에 13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최근 정부는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을 구입하면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도 도입했지만 에어컨 구매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한 집은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새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강원도가 건의한 현안 사업들은 하나도 담기지 못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그래도 올해 교통망 확충 사업엔 차질이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지난 주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강원도가 이번 정부 추경에 넣기 위해 건의한 사업은 20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가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와 제2경춘국도, 강릉 제진철도, 여주 원주철도 건설과 같은 SOC 사업입니다. 하지만 SOC를 포함한 20개 건의 사업 모두 정부 추경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지역 사업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 빠졌다는 게 강원도의 입장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내년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추경에 올린 거라 올해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확보했던 것에서 조금 더 하려고 했던 거지 그 사업 자체가 뭐 지연된다거나 어떤 좀 장애가 초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특히 제2경춘국도는 올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계획대로 연내 착공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경춘국도는 금년에 연내에는 이제 착공 단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6월부터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춘천 속초 철도건설도 이미 확보한 본 예산으로 올해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추경과 별개로 추진 중인 서면대교는 한 차례 유찰된 만큼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사업비를 30억 정도 늘려 이달 중 다시 입찰 공고를 내고 올해 안에 사업 시행제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월과 강릉의료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참여합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올해 영월과 강릉의료원, 춘천 삼성연합의원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기존 원주와 평창, 횡성을 포함해 모두 6개 시군 8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늘면서 어려운 중증 환자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2차 횡성한우 중동시장 공략에서 현지 3개 유통업체와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횡성군은 최근 2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출장길에서 이 횡성한우 우수성을 홍보하고 현지 유통, 식품업체 3곳과 횡성한우 수출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횡성축협이 현지 유통업체와 수출 협약을 맺은 이후 추가 협약입니다. 횡성군과 지역의 도축업체는 올해 초 할랄 인증에 이어 올 하반기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도축장 수출 승인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폐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23년 공립야구 전문학교를 변모한 영월 상동고등학교 야구부가 제80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16강에 진출한 성과를 냈습니다. 상동고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제80회 청룡기 겸 주말리그 왕중완전 2회전에서 라온고에 6대4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올랐습니다. 상동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참가에 거둔 최고 성적으로서 상동고는 오늘 우승 후보인 마산 용마고를 만나 10대3으로 7회 콜드게임 패를 당해 아쉽게 8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쯤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의 한 다리 밑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외출했던 남성이 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엔 원주시 판부면 금대초등학교 인근에서 승합차가 오토바이에 충돌해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에 앞선 낮 12시 30분쯤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평창 휴게소 인근에서 1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돼 60대 운전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원주 DB 농구단이 15년째 러브하우스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올해는 원주 지역 주거 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김주성 감독과 이정현 선수를 비롯해 농구당 전원과 본사 임직원 등 100여 명이 10개조로 나누어 각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원주TV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2011년부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연고지 주민들을 위해 매년 도배와 장판 교체, 생활 물품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약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상반기까지 갱신을 완료한 대상자가 180만 명으로 전체 37%에 불과해 연말에 혼잡이 우려된다며 갱신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